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테스트네이션의 우송쌤. 테스트네이션 대표 에릭쌤. 심유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점심시간에 얘기를 하나 하다가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점심에 이제 메뉴를 선정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검색을 해서 찾아봤단 말이죠. 좀 맛있는 게 없나 찾아봤는데 오늘 점심 어떠셨나요? 그냥 그랬어요. 네, 어떠셨어요? 리뷰만큼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맛집을 이제 검색해서 찾아갔는데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그 리뷰에 적혀있는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학원을 찾거나 이런 컨설팅 업체, 뭐 SAT 학원 이런 걸 찾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뭔가 서비스를 찾거나 제품을 찾을 때 이게 검색을 다들 하시잖아요, 그쵸? 뭐 요즘에는 되게 검색 업체가 다양해져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이버, 구글 이런 데서 검색을 하면은 항상 그 최상단에 뜨는 그 목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SAT 학원, 해외 입시 컨설팅 학원 이렇게 딱 하면은 뭐 막 광고 이렇게 하면서 막 상단에 뜨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뭐 경험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무조건 상단에 뜨고 리뷰가 많다고 해서 내가 딱 갔을 때 만족을 하냐 하면은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반대로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보가 가다한 상황에서 좋은 컨설팅 업체, 뭐 좋은 컨설팅 학원 아니면 좋은 SAT 선생님, AP 선생님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좀 찾을 수 있을까? 우린 어떻게 이런 걸 좀 구분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구분하고 살고 있는지 각자의 팁을 좀 공유를 하면서 저희가 또 각자 분야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에릭 선생님 같은 경우는 컨설팅에서 이제 겉만 번지르하게 얘기하는 거, 전 또 반대로 SAT에서, 또 유준 선생님도 AP나 SAT 또 라이팅 분야에서 이런 걸 또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한 명씩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컨설팅 저희 메인이니까 컨설팅을 저희가 딱 이제 검색을 하거나 봤을 때 어떤 걸 좀 보면은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여기는 진짜 내가 정말 보내면은 뭔가 아이가 성장을 하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좀 알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실제로 저희 그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긴 했었어요. 다들 다 자기네들 성과가 좋다고 얘기하고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성과가 있고 다 잘났고 다 최고고 다 좋고 이렇게 포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아냐라는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질문을 받아보니까 그 질문도 똑같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는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가 밥 먹으면서 막 실망을 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네이버에다가 딱 찍어요. 그러면 느낌이 와요. 여기는 잘하겠구나. 평은 잘 안 봐요. 평은 나중에 봐요. 왜냐면 이제 누가 봐도 그냥 만들어진 평들이 있으니까 그거 되게 잘 골라내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학원들이 이제 막 주장을 할 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학원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넘버 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힘들겠다 생각하는데 그냥 저는 두 가지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상담을 해라. 예를 들어 멀리 살아도 무조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예시를 한번 들어봐요. 진짜인 예시. 근데 그게 만들어진 예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시를 물어보면 그 예시에 적합한 예시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두루둥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어요. 이 친구가 대학을 잘 갔어. 그리고 나서 후배가 왔어. 그리고 후배는 얘랑 친하대. 그래서 저 근데 그 선배가 한 거 저도 알아요. 그럼 제가 이제 한번 말해봐. 왜냐면 내가 컨설팅 했으니까. 야, 그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내러티브야. 우린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어. 심지어 얼마 전 상담을 했던 친구가 우리 학생이 영상에 올라왔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런 형식으로 했죠? 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반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왜냐면 다 후배, 다 지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아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하는데 그 사람들도 모른다라는 거죠. 지인이든 선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컨설팅을 했다면 내가 풀 수 있는 예시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까놓고 얘기할 수 있는 예시들. 저희 학생들 중에 제가 한 4-5명 정도 예시를 받아놓거든요. 상담할 때 보여주면서 제가 그때 항상 저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나거든요. 막 보여주면서 보였죠? 자, 이렇게 했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하면서 과정도 보여주고 결과물도 보여주고 그 중에 제가 코멘트 남겼던 것도 보여줘요. 이 전체를 보면 와, 이게 진짜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와, 진짜 이 사람이 했겠구나 라는 그 딱 예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개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후배 이야기 듣는다? No.
왜냐면 얘에 대해서 잘 모를 거고 어떠한 기대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 다르게 보거든요. 선배든 후배든 상관이 없이 그냥 우리의 철학을 내가 가르치는 방식을 좋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설팅은 저는 지인 속에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아요. 기대치가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선배가 요 정도 갔으니까 나도.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 기대치를 맞춰주고 싶은데 맞춰드릴 건데 문제는 얘랑 너랑은 다른 애잖아. 완전 다른 사람이고 너가 좋아하는 거 얘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따져보면은 99%가 다를 건데 근데 뭘 기대하는 걸까? 그냥 졸업증?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예시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담을 통해서 찐을 구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루뭉실하게 하는 거 말고 두루뭉실하게 그냥 얘는 뭐 GPA 몇 점이었고요, SAT 몇이었고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내 거를 보여주고 이 사람이 지적하는 것도 난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뭐 10학년인데 저는 지금 3점 몇 받고 있고 A펜은 이 정도 들었고 지금까지 골프를 했고 지금까지 뭘 했고 그러니까 레주메를 써서 줘요. 그러면 그거 보고 근데 있잖아 여기서는 조금 더 내러티브가 필요하니까 이거 좀 더 들어. 그거를 제가 싫어해요. 왜냐면 그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누구도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우석 씨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컨설팅 전문 분이 아니지만 옆에서 많이 봤잖아요. 솔직히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AP 몇 개, 무슨 대회, 클럽 뭐 하나 파운드 해가지고 프레지던트에서 뭐 해봐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진짜 조금만 알아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더 싫은 거는 이제 학교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는 거. 이렇게 하니까 너는 유펜 정도는 한번 그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가 내가 유펜을 정할 때는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서 여기 이 학교가 맞겠다라는 걸 날밤을 새면서 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얘가 글을 쓸 거지만 그리고 내가 도와줄 거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그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실제 경험했던 데이터와 그리고 진짜 데이터 이거를 같이 결합을 하지만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겨나냐면 내가 온전히 만들었던 내러티브에서의 결과인가 아니면 얘가 이미 갖고 온 내러티브에서 내가 숟가락만 얹었냐 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뭘 보여주냐면 엄청난 친구 내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 처음부터 스크래치부터. 엄청난 친구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받긴 받지만 어떤 데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단한 친구여야지만이 받는 맞아요. 곳도 있어요. 셀렉티브하게.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자랑스러워야지. 막 예를 들어 이미 연기 천재를 얘가 이미 연기를 잘했는데 얘가 잘 되면은 내가 걔 가르쳤어요. 이게 아니라 연기를 배우고 싶은 상황이어서 내가 가르쳤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더 저는 재밌고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구분하라고 할 것 같아요.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그 사람의 에너지. 그 사람의 느낌. 왜냐하면 누구랑 인연을 만나도 다 알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느낌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인 것 같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 근거로서 천천히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느낌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랑 살짝 쎄하네? 아니면 조금 뭔가 좀 그래. 그러면은 저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혹시 유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뭔가 학원들을 선택하거나 과목 AP 같은 거 듣거나 또는 라이팅 선생님, 뭐 리서치 선생님 이런 거 구할 때 어떤 점을 좀 보면은 이 선생님 좀 좋은 선생님 잘 가르치겠다, 내가 좀 성과가 나오겠다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게 어떤 건지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이팅이든 아니면은 이제 AP 같은 걸 공부할 때든 이것대로만 하면 돼. 이것만 외워. 는 우선 저는 피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라이팅이나 AP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은 없지만 정답이 한없이 가까운 건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중요시해가지고 이걸 외우면 된다 라 했을 때 만약에 그걸 설명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버리거나 아니면은 라이팅에서 그 설명이 빠져 있으면은 그냥 그 하나 자체가 거대한 로지컬 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게 잘 가르쳐 주는 거냐. 첫 번째는 원리를 설명해야 돼요. 이게 원리라고 한다면은 이제 라이팅에서는 이제 라이팅 메커니즘 아니면 라이팅의 스타일, 스트래티지 그런 걸 수도 있겠고 AP면은 일단은 당연히 컨텐츠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야겠죠.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모르는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되죠. 가르치기 시작하려면 10배 알아야 되고 똑바로 가르치려면 50배, 100배는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기분인 거고 인터넷에 보면 더 많을 것 같아요. 잘 정리해 놓은 자료들, 뭐 타임라인들, 텍스트북 서머라이즈 하는 것들. 근데 이제 그것만 알면 되는가 AP 할 때는 아니죠. 라이팅을 해야지 결국엔 AP 시험에 꽃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어떻게 잘 이제 엮어서 아니면 잘 분해하고 다시 조리하든 조립하는 과정을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대로만 하면 된다? 아니 학생이 배워왔는 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알려줘야 하는 거고. 다만 왜 이걸 하는지 글쓰기에서 아니면은 AP를 배울 때 사실 왜 배우는지 생각들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학교에 있으니까 좋다고 하니까 어려운 거니까 아니면 12학년이니까 대학교 원서에 필요하니까. 근데 AP에서 가르치는 코어 스킬들 사이언스든 휴머니티든 소셜 사이언스든 그 안에 있는 스킬을 배우는 게 목표고 그걸 보여주는 게 결국에는 AP 시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를 잘 알면은 4점 받을 수 있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준비하면. 근데 4와 5를 구분하는 거는 결국에는 컨텐츠를 가지고 라이팅을 해낼 수 있냐,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주어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들에서 빈 곳들을 잘 채워주고 정확히 교정을 해줘야 돼요. 라이팅을 새로 가르친다?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죠. 다만 어떻게 하면은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라이팅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렇게 면밀하게 짚어주는 거. 그래서 정리하면은 정확한 컨텐츠 가이드, 그리고 면밀하게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파인 튜닝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유진 선생님은 이렇게 학생들에게 파인 튜닝을 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좀 거치시나요? 과목을 하나 예시로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AP US History다. 그러면은 우선 학생들이 공부했는 자료를 한번 봐요. 그게 그냥 손으로 적은 노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수도 있고, 타임라인을 그렸을 수도 있고. 방법에는 정답이 없어요. 사람들마다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고 저장하는지는 다르니까. 다만 그게 그냥 rote memorization,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의 정보를 그냥 머릿속에 우겨 넣기만 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그거를 AP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의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거는 학생들이 공부한 걸 보면 바로 보여요. 그 다음에는 라이팅을 한번 샘플로 달라고 해요. AP 같은 경우에는 자료들이 온라인에 칼리지 보이드에서 애초에 배포를 하니까 샘플 문제를 몇 개 줘봐요. 지금 배우고 있는 피리어드. 그걸 보았을 때 요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 단계가 모자란다. 예를 들어서 내용들은 다 알고 있지만 요것들의 overall significance, historical narrative, theme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조금만 푸시하면 돼요. 그건 공부를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적는 방법을 고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AP 과목들, history면 history, econ이면 econ, 뭐 AP lang lit, 각자 AP에서 요구하는 스킬셋들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에 했던 히스토리처럼 연도별로 중요성 딱 외우고, 아 타임라인 정확히 외웠어. 그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거죠. 되게 MCQ는 잘 맞출 수 있는데 MCQ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막힌다. 왜냐면은 MCQ에서도 그냥 이 사람이 누구냐, 언제 이게 일어났냐, 이게 왜 중요하냐가 아니라 이게 미국사에서 어떤 걸 보여주느냐, 그렇게 히스토리에 나오고, 랭컴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지문을 이해했으면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문을 만드는 데까지 어떤 저자의 생각이 보이는가, 그거를 글로서 표현했을 때 나오는 메커니즘들은 뭔가, 그런 것들을 조금 세부적인 분석적인 걸 요구하기 때문에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죠. 아니면 그 가려운지도 모르고 있었다면 왜 가려운지 알려줘야 하고요. 저희도 선생님들을 많이 고용을 해봤잖아요. 근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게,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것도 아는데,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면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제 막 문제풀이 형식으로 가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그게 SAT의 끝 부분이겠죠. 그렇죠. 예, 기출을 이제 많이 풀어보는. 근데 이제 다른 강사들이랑 있어 보면 그냥 제가 애들을 더 좋아했다 이런 게 아니라, 애들은 아는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얘네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공을 썼는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 중에 좀 많이 수업을 받았던 친구들은 좀 알아요. 바로 이 사람이 되게 잘 가르치는구나, 못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학생의 경험치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거 들으면서. 왜냐하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게 맞다, 너 이렇게 해서 다 5점 받았다 라고 얘기하면, 한국의 교육의 어떤 문화는 선생님이 얘기하면 다예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 이거를 진심으로 잘 이해할까라는 고민도 들면서, 이거를 만약에 이해를 못한다면 분명히 그럼 학생의 경험치가 부족, 또는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아직 못 만날 수도 있었던 거죠, 다양한 선생님들을. 근데 그래도 이제 SAT를 가르치면서 제가 우성쌤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몇 개. 내가 만든 이런 공식 같은 거. 근데 그거는 정말 많이 고민해서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프라이드 중에 몇 가지예요. 그냥 모든 걸 다 짬뽕해서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고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애들 그거 달달달달 외우게 했거든요. 저는 그 외우게 한 거는 본질적으로 더 이 친구들이 이 문법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준 그런 거고, 당연히 그거 안에 어떤 깊이를 더 얘기를 하죠. 그래서 harmonious한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SAT는
SAT는 되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포커스를 맞추시는 부분은 사실 성과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성과가 참 이게 과연 정말 객관적인 정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전에 학생이 몇 명이 1500점 받았어요라고 하는데 저희도 올리긴 하지만 다 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과는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이 선생님이 뭐 그 전에 뭐 이번 시험에서 뭐 5명이 1500점 받았어요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사실 증명하냐는 거죠. 학생 데리고 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선생님 SAT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어떤 자료를 쓰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좋은 자료가 있냐 나쁜 자료가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있는 것 같긴 해요. 진짜 좋은 자료로 배우는 게 확실히 방향성도 잘 잡히고, 근데 그 좋은 자료라는 게 저는 선생님이 터치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훨씬 더 정교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재나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저도 계속 작년 뭐 재작년 쓰던 게 계속 달라요.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뭐 트렌드도 바뀌고, 이게 가르치다 보면 사람이 아무리 오래 가르쳐도 10년을 가르쳐 20년 가르쳐도 자기 가르치다 보면은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걸 또 다시 좀 다듬어서 더 좋은 자료를 내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본인만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이거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본인이 쓰는 자료, 본인이 쓴 교재 같은 것을 좀 활용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가? 그래서 아까 에릭 선생님 같은 경우도 본인이 딱 원페이지 만들어서 외우게 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꼭 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사실 SAT라는 것이 뭐 3월도 있고 5월도 있고 8월도 있고 다 다른데 학생들이 되게 많이 하는 기간이라고 하면 이제 뭐 여름 특강이 진짜 대표적일 것 같고, 겨울 특강이 좀 짧지만 그래도 좀 겨울 특강도 좀 많이 들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달마다 시험 대비로 들어갈 것 같은데 특히 여름 특강을 좀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커리큘럼이 진짜 좀 세부적으로 짜여져 있는가를 볼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점진적으로 학생들이 처음에는 개념을 배우고, 중간 단계에서 좀 진짜 그 개념을 적용을 해보고, 마지막 단계에서 기출을 풀어보면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매주 시험만 미친 듯이 보는 학원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학원의 스케줄 보면은 단어 3시간 동안 미친 듯이 외우게 한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딱 시험 바로 본 다음에 해설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학원들이 꽤 있어요. 그게 저는 옛날에 한국 학생들 수능 가르쳤으니까 그런 데서 있었던 진짜 방식이에요. 양측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문제를 풀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문제집 교재를 막 4-5권을 미친 듯이 하는데, 그게 제가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SAT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시험을 가르쳐 봤지만 다 마찬가지인 게, 그 방식은 굉장히 소수에게는 먹히기는 하는 방식인 것 같기는 해요. 이미 리딩 능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 선생님이 하는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캐치를 하고 해설도 바로바로 받아들이고, 특히 그걸 혼자서 다 스스로 정리를 되게 잘해가지고 바로 다음 시험에 적용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런 친구들이. 전현무가 그랬대잖아요. 새벽부터 16시간 공부했대요. 그쵸, 뭐 하나를 알려주면은 자기가 혼자 다 공부를 해가지고 응용 단계까지 자기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사실은. 이번에도 겨울 특강을 이제 하면서 2주 동안 진행을 하지만 2주 동안 진짜 최대한 많은 걸 하려고 하겠죠? 근데 2주만 듣는다고 해서 내가 3월 달에 시험 무조건 너 이거 나올 거야, 이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2주 안에 최대한 많은 걸 해서 네가 3월 달에 볼 수 있게끔 도와는 주겠지만, 네가 2주 동안 이거 배워서 1월, 2월에도 준비를 해야 3월 달에 볼 수 있는 거지, 이것만 듣는다고 무조건 나올 거야, 이거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다 들어가면, 웹사이트 들어가면 커리큘럼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진짜 보고 커리큘럼이 정말 세세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는가, 주별로 이렇게 세세하게 짜져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퉁치는 그 커리큘럼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전화를 해서 정말 자세하게 물어본다거나, 그러면 기출은 언제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뭐 그 전에 어떻게 준비가 된다라는 거를 좀 검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들어보면 가르기 힘들 것 같아요. 말을 하면 말할수록 진짜는 타협을 하진 않지만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 그게 증명이라는 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증명을 넘어서 스스로 선생님들이 각자의 갖고 있는 그 증명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증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신만의 증명을 했겠죠. 그냥 나랑 맞는 방식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계속 자기의 교재를 만들고 업데이트를 하는 게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 계속 업데이트하고 최신 시험도 보고 뭐가 달랐는지도 확인하고 그걸 학생한테 쪽집게처럼 얘기해 줄 수 있다? 자료가
다 있다? 교재도 있다? 이거는 믿을만 할 것 같아요. 라이딩 같은 경우도 에이프시도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테일러링을 하면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이 스킬이 AP를 보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 만약에 어긋난다면 다시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인내심을 가지고 이 친구가 나중에 스스로가 이 APC든 뭐든 내가 실제로 이걸 가지고 대학에 응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AP 시험이거든요. 그게 AP 시험이죠. 컨설팅도 이 친구가 잘 됐다고 해서 뭐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 친구를 컨설팅을 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다큐멘테이션이네요. 우리도 다큐멘테이션이 당연히 있고요. 필요하고요. 그냥 겉으로 포장하는 그런 세일즈적인 것들, 그냥 그것들만 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진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새로운 학원을 찾거나 새로운 컨설팅 업체를 찾거나 AP 선생님을 찾을 때 이런 것들을 좀 거치셔가지고, 이게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이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